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발표 잘하기.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발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건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표 잘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이 책은요, 대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넓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대화에 대한 책?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아주 잘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책의 메시지와 또 저의 경험을 같이 나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책에는 3가지의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설명의 언어, 설득의 언어, 배려의 언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표의 주된 목적이 뭐죠? 설명을 잘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롭습니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 설명의 언어. 맞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확, 그리고 초딩. 2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정확.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2번째 키워드, 초딩.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설명의 언어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결국 대화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초딩도 알 수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설명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이해 아닌가요? 이해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2가지 방법을 들려드릴게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기술, 그것들은 블록 같은 거에 많은 것들을 연결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중앙 서버 없이 수많은 노드들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거래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이 향상되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2번째 설명 또 잘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 아이템 같은 것에 누구 거였는지 기록을 써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거래 기록이 항상 남아서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따로 기록을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2번째 어떤 설명이 더 좋았습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나쁜 설명의 예시입니다. 자, 그런 것들, 모호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 2번째 설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많이 썼죠. 게임 아이템. 기록을 한다. 다 같이 볼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쉬운 표현으로 완벽하게 이해시켰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잘한다는 건요, 한 번에 이해시켜야 돼요. 모호한 표현, 너무 과한 전문 용어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이해시키는 거, 그게 발표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면 됩니다. 대신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설명의 목표는요, 이해를 시키는 거지 나 잘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2번째, 설득의 언어. 설득의 언어 부분에서는 이 설득의 열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언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슬리지 않게 말하는 법, 장점이 부각되게 이야기하는 법, 스토리를 활용하는 법,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은 전부 감성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 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이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의 90%는 감성에 근거한다. 감성은 동기로 작용한 다음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설득을 시도하려면 감성을 지배해야만 한다. 근데 이 박사님도 말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설득을 하려면 감성을
지배해야 된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감성 터치를 해야지 설득이 된다. 그게 맞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TV에서 아파트 광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개 화면을 가져왔거든요. 자, 유명하죠?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신혼부부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늘 이런 화면은 나오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와, 넓은 곳에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이야기. 전부 다 감성 터치. 우리 아파트는 이런 좋은 재료, 이런 좋은 자재를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교통편 좋습니다. 설명해주는 이성적인 부분 나오지 않아요. 짧은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게 CF. 다 감성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 터치를 해야 된다. 증거입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가야 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그래서 행복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넌 나한테 설득됐어.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요, 기분 나빠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마지막 부분, 배려의 언어에서는 배려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배려의 본질,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가 뭘까요, 여러분? 배려. 배려는 지금 제 손짓처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발표하는 사람이 나 발표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듣고 있는 청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칭찬을 했어요. 근데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칭찬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욕을 한 게 아니죠. 이겁니다. 발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배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상태에서 준비하고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그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요.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된다? 그럼 더 많은 감성 터치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배려를 중심으로 한 발표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엄청난 걸 얻어가신 거죠. 그게 뭘까요?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짧게. 대화의 중심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듣고 있는 청중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발표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러워하죠? 왜 페이지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야, 이거 왜 USB 안 먹어?